일단은 이 화학이라는 과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새끼를 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를 하냐면 원자라는 아이가 있어요. 원자. 이 원자라는 아이를 어떤 놈이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니? 떨턴이라는 새끼가 이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원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니? 돌턴이라는 새끼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의 최소 단위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원자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시대로서는 혁명적인 거였어. 그리고 실제로 이 돌턴에 원자설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학적인 기본 토대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 근데 현대과학에 와서 이 원자라는 아이를 돌이켜 봤을 때 돌턴이 했던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일까 구라일까? 구라라는 얘기지, 그치? 이 원자도 쪼개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원자를 한번 쪼개보고 나서 시작을 하자라는 얘기야. 이 원자라는 아이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냐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원자, 핵이라는 놈이랑 그 다음에 전자라는 놈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핵이라는 아이가 어디에 짱 박혀 있는 거야? 원자 중심에 이렇게 짱 박혀 있는 거고, 이 핵 주변에 어떤 새끼들이 전자라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뭐 요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야. 일단은. 자,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누구다? 원자다. 그래서 이 원자 핵을 갖다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봤더니 또 몇 개로 나눠지더라 이걸까? 두 개로 나눠지더라 이거야. 원자 핵을 또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 이거야. 뭐하고 뭘로 나눠지냐면 양성자라는 아이와 그 다음에 어떤 아이? 중성자라는 아이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원자를 한번 쪼개보자. 이 원자라는 아이는 뭐하고 뭐로 구분된다? 원자핵과 전자로 구분된다. 자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원자 핵은 또 누구하고 누구로 나눠볼 수가 있다?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니들도 여기서 내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을 거야. 어떤 냄새? 누군가는 플러스고요. 누군가는 마이너스고요. 누군가는 중성이겠네요. 라는 냄새가 슬슬 풍겨오지, 그치? 자, 여기서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뭐를 띠는 새끼일까? 양이니까. 플러스를 띠는 새끼가 뭐가 될 거야? 양성자가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중성자라는 아이는 전기적으로 극성을 띈다, 안 띈다? 띄지 않으니까 중성자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 다음에 전자라는 아이는 전기적으로 뭐를 띠는 아이가 전자가 될까? 마이너스를 띠는 새끼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근데 이 원자라는 아이가 한번 살펴보니까 무슨 성이더라 이거야? 기본 원자는 중성이더라 이거야. 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플러스도 있고 중성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그러면 중성자만 있다는 얘기일까? 아니겠지, 그치? 원자를 통으로 놓고 봤을 때 중성을 띈다 라는 얘기는 이 원자라는 아이 속에는 누구의 숫자와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어떻다라는 얘기야? 같을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원자가 중성이니까 원자 속에 있는 누구의 숫자와 양성자의 숫자와 그 다음에 누구의 숫자는 전자의 숫자는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양성자가 20개 있는 새끼야. 그러면 그 새끼는 전자도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 20개를 가지고 있을 거야. 양성자가 100개 있는 새끼야. 그러면 그 새끼는 100% 전자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100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왜?
이 새끼는 중성이니까. 오케이?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요 둘의 숫자는 같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받은 주기율표를 보세요. 대략 몇 종류의 원소가 있습니까? 110개 정도, 100개 넘게 있죠, 그치? 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 뭐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리튬도 있고, 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베릴륨도 있고, 별의별 새끼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수많은 원자라 불리는 이 새끼들을 갖다가 주기율표라는 그 태블릿 안에, 그 안에 짠 박아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번호를 정하고 그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지. 야, 아무 기준 없이 그딴 식으로 해놨겠니? 아니죠, 그치? 1번을 1번이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수소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어야 돼요. 헬륨은 수소보다 조금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어야 돼요. 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뭔가 기준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그 아이들을 배열하게 될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이거야. 양성자수. 이게 원자 번호를 결정합니다. 이 양성자수가 뭐를 결정짓는다고요? 원자 번호를 결정지어요. 그러면 보면서 보자. 아직 못 외웠을 거니까 11번이요. 왼쪽 맨 아래 왼쪽 세 번째에 있는 거 나트륨입니다. 몇 번이야? 11번이야. 그러면 걔는 양성자가 몇 개 있다란 얘기야? 11개 있다란 얘기야. 왜? 11번이니까. 그 옆에 마그네슘 12번이야. 양성자 몇 개 있다란 얘기일까? 12개. 칼슘 20번이야. 양성자 몇 개 있다란 얘기야? 20개 있다란 얘기야. 그럼 전자도 얼만큼 있다란 얘기야?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야. 아, 번호를 알면 이 새끼가 양성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네. 번호가 양성자의 숫자니까요. 쉬운 거지, 그치? 그러면 일단은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고 양성자 수랑 전자 수랑 같아. 그러면요, 쌤, 전자 수가 원자 번호가 되면 안 되나요? 그치? 전자 수가 원자 번호가 되면 안 돼? 왜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가 돼야 돼? 결국에는 양성자 수랑 전자 수랑 같다며? 문제는 전자는 출입을 자유롭게 합니다. always, 항상 중성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야. 나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다는 얘기야? 들어오기도 한다는 얘기야. 니들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이 정전기야. 꽉 비벼. 그러면 전자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지. 한쪽은 전자가 넘치고 한쪽은 전자가 부족하겠지, 그치? 전자가 넘치는 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전자가 부족한 쪽은 플러스가 되니까 머리에 뭐가 쩍쩍 붙어다니게 되겠지. 전기적인 인력으로 인해서. 그게 뭐야? 정전기인 거야. 누가 넘어가게요? 일시적으로 전자가 넘어가게 되지, 그치? 그러면 그 전자가 결국엔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중성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는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삼아줄 수는 있다란 얘기야, 없다란 얘기야? 없다란 얘기야. 대신에 이 양성자의 숫자는 변할까 안 변할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는 무조건 일치하는 거고요. 이 전자의 숫자는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 됐죠?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 주기율표를 내가 너희들에게 외우라고 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전체. 이거 100몇 번까지 다 외우라고 그러면 내가 개새끼지. 그치? 그걸 다 외우라는 오다를 하지는 않을 거야. 자, 일단 번호 순서대로 따지면 몇 번에서 몇 번까지? 1번에서부터 20번까지는 외워달라라는 부탁을 먼저 할 거야. 학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중학교 때도 해져 있을 거야. 배운 적 있지? 외우라고 했었지? 이제? 그래서 일단은 내가 쓸게요. 이게 1번부터 몇 번까지야? 20번까지야.
1번부터 20번까지야. 이걸 외우는 방법은 많아. 선생님들마다 엄청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물론 나도 이걸 내가 만든 건 아니야. 선생님의 선생님이 알려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외워보자라는 거야. 학교에서 뭐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어 이미. 자, 좀 야해. 수, 소, 헬륨인 건 알지 그치? 수해리배 여기까지는 전국 공통입니다. 모든 쌤들이 거의 수해리배로 시작해서 외우게 해요. 그지? 수해리배 비키니 옷 벗네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크 해서 20번까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비키니만 자꾸 베껴요. 그럼 되겠니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인데 비키니 베끼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수해리배 비키니 옷 벗네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크 해서 20번까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맨 왼쪽 줄에 있는 아이들 수리나까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2개만 더 추가합시다. 이렇게. 얘 이름이 뭐야? 루비디움이라고 불리우는 새끼고요. 이 새끼 이름이 뭘까? 세슘이라고 불리우는 새끼입니다. 수리나 칼칼이 루비세. 수리나까. 오케이. 수리나 칼칼이 루비세. 요 맨 왼쪽 줄 여기까지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 17쪽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17이라고 써 있을 텐데요. 그 밑에 쪽에 있는 아이들 F, CL, 그 다음에 BR, 그 다음에 I까지. 자, 얘 이름이 뭐니? 플로린. 얘가 염소. 얘가 브로민. 얘가 아이오딘이죠. 그치? 그죠? 옛날에는 얘를 갖다가 요오드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개명이 됐어요. 아이오딘으로. 영어식 이름으로 다 바뀐 거야. 일본식 이름에서. 그래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게 정식 명칭인데 나는 이렇게 합니다. 풀 먹는 염소가 부러워. 요 오드. 옛날 이름이야. 그지? 풀 먹는 염소가 부러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외워두시라는 얘기야.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리나 칼칼이 루비세 세로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배막가 세로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풀 먹는 염소가 부러워요 세로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해내아 세로로 쓸 수 있어야 돼. 좀 이따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어디 해야 될지를.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쌤, 주기율표가 양성자수라며. 주기율표가 양성자수라며. 그지? 번호가 양성자수라며. 그럼 양성자가 1개 있는 새끼는 1번, 2개 있는 새끼는 2번, 3개 있는 새끼는 3번, 4개 있는 새끼는 4번, 10개 있는 새끼는 10번, 20개 있는 새끼는 20번.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이따구로 써놨어요? 삐뚤빼뚤하게. 그냥 반듯하게 10개씩 자르든가 20개씩 자르든가 5개씩 자르든가 하면 될걸. 왜? 2새끼 삐쭉 8새끼 삐쭉, 8새끼 삐쭉, 18새끼 쭈르륵, 18새끼 쭈르륵, 심지어 맨 밑에는 중간에 있는 새끼 퉁 퍼다가 뿅 밑으로 뺐어요. 란탄족이라는 거하고 악티늄족이라는 게 있죠, 맨 밑에. 그치? 거기를 보면 걔네들이 마지막 번호가 아니야. 중간에서 띄운 새끼들이야. 보이니? 심지어는 어디 중간에 있는 새끼 퍼다가 밑으로 빼박았어. 그냥 줄줄이 쓴 게 아니라. 왜 그랬느냐를 오늘 심도 있게 배우게 될 거야. 왜 이 주기율표가 그딴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가를 오늘 배우게 될 거야. 그 전에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솔직히 얘기해서 다 아는 것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 새끼 재수없지, 그치?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모르는 거 할게. 알았죠? 자,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의 정보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아, 양성자 수가 몇 개구나. 번호만 알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질량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질량수란 뭐를 갖다가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자라는 새끼를 갖다가 실제로 저울 위에다 올려놓으면 질량 측정이 될까 안 될까? 힘들겠지, 그치? 된다 하더라도 원자의 질량은 1g, 2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막 이딴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숫자가 실제 질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숫자가 더티할까 깔끔할까? 더티하겠죠, 그치? 그럼 너희들이 공부할 때 기쁠까 슬플까 화가 날까? 화가 나겠지. 왜? 숫자가 개 같으니까 계산할 때 짜증날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의 단순화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야. 뭐야? 질량수라는 거는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 대략적인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누가 더 무거울까? 누가 더 가벼울까를 비교한다. 얘가 얘보다 2배 무겁구나. 아, 얘가 얘보다 10배 무거운 새끼구나. 라는 걸 알아보자라는 얘기야. 이 질량수라는 걸 구하는 공식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양성자의 숫자하고요. 누구의 숫자를 더해주면 중성자의 숫자를 더해주면 뭐가 돼요? 질량수가 돼요. 양성자 수를 알고 중성자 수를 안다면 뭐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질량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질량수를 가만히 보면서 니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2가지 정도는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를지 모르겠다. 첫 번째, 쌤, 원자의 구성 원소가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며. 그럼 전자가 많은 새끼는 전자가 적은 새끼랑 질량수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전자의 질량은 포함을 안 시켜도 되는 건가요? 전자는 왜 질량을 계산할 때 빼나요? 라는 의심을 해볼 만하지 않겠니? 그치? 질량을 계산하는데 양성자하고 중성자만 데려다 썼어. 전자는 질량을 계산할 때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그치? 왜 전자를 갖다가 쓰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냥 극단적인 비유를 하나 해볼게. 쌤 몸무게가 62kg 정도 나가요. 저울에 딱 올라갔더니 62 딱 찍히는 거야. 그래서 아씨 살이 좀 쪘네. 살 좀 빼야 되겠다. 저울에서 내려간 다음에 머리카락 한 3개를 뽑았어. 그런 다음에 저울 위로 딱 올라갔어. 몸무게가 줄었을까 그대로일까? 줄었을까 그대로일까? 그대로겠지. 그러면 머리카락의 질량이 과연 제로일까? 머리카락의 질량이 제로일까? 아니죠, 그치? 머리카락의 질량은 제로가 아니야. 근데 나의 무게 변화에는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전자가 그런 새끼야. 전자도 질량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분명한 건 전자도 질량이 있어. 질량이 없는 아이는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물질의 정의가 그거야. 질량을 갖는 새끼. 질량이 있으면 물질, 질량이 없으면 물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전자라는 아이가 질량이 있기는 있으나 뭐 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뭐 한 새끼란 얘기야? 가볍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머리카락 같은 존재야. 내가 오늘 아침 면도를 하고 무게를 쟀어. 무게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지. 왜? 그 잘려나간 털들의 질량이 내 몸무게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지 않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 질량수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로 결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전자의 질량이 뭐 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가볍다 라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두 번째 의심. 응?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요, 쌤. 양성자가요, 10개 있고요. 양성자가 10개 있고요. 중성자가 12개 있는 새끼가 있다라고 쳐봐요. 숫자를 너무 많이 하니까 헷갈릴 수 있겠구나. 그냥 작은 숫자로 하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는 새끼가 있다라고 쳐봐요. 오케이? 얘 질량수가 얼마일까? 4죠. 얘 질량수가 얼마야? 4죠. 그러면 양성자 하나, 중성자 3개가 있는 아이가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 새끼의 질량수도 얼마가 나오겠니? 얘도 질량수가 4고 얘도 질량수가 4지.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가 1번이라고 치고 얘를 갖다 2번이라고 쳤을 때
1번 원소의 질량수도 4고요. 2번 원소의 질량수도 얼마야? 4죠. 그럼 이 둘의 질량은 거의 어떨 거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 비슷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지? 근데 이 전제 조건에서 양성자 하나에 2g이고요. 중성자 하나에 1g이라고 쳐보자. 같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치? 그러면 이 둘을 단순히 더해서 질량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 양성자라는 공의 질량과 이 중성자라는 공의 질량이 어떨 거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될까? 비슷할 거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겠지. 만약에 이 둘의 질량이 비슷하지 않다면 이 새끼들의 실제 질량에서 오차가 커지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더해주는 것만으로 얘들의 질량을 대변한다라는 얘기는 두 번째 전제 조건, 누구의 실제 질량과 양성자의 실제 질량과 그 다음에 중성자의 실제 질량이 나는 분명히 같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양성자 10개 있고 중성자 2개 있는 아이나 중성자 2개 있고 양성자 10개 있는 아이나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두 저울이 거의 뭐 한다는 얘기야? 균형을 이루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해주면 실제 질량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got it? 이해됨? 이것도 왜 이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는지도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가봅시다. 재밌지? 알았어, 말 안 걸게. 내가 말 걸 때마다 표정들이 이상해지고 있어. 그러지 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원소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어떤 약속을 가지고 표현을 하냐면, 자, 만약에 A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A라는 아이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 이 A라는 아이를 갖다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이 좌측 하단에는 뭐를 써주냐면 번호를 써주고요. 우측 상단에는 뭐를 써준다? 질량수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우측이라고 그랬냐? 입이 바보다니. 좌측 상단.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는 뭐를 써주냐면 전하량을 써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이 잘 안 와요.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아요. 오케이. 자, 아까 나왔던 11번 나트륨이라는 새끼를 한번 봅시다. 나트륨이라는 새끼를 한번 보자. 그러면 나트륨이라는 새끼는 몇 번이야? 나트륨이라는 새끼 몇 번이야? 11번이죠? 그리고요, 거기 원자량이라고 해서 질량수가 나와 있어요. 대략 질량수가 얼마냐면 2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나트륨 11의 질량수 얼마다? 23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보고 알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써보자. 일단 11번이네. 쌤, 양성자가 11개 있다는 얘기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쌤, 전자는요, 양성자 수랑 같다며요. 11개 있겠네요? 네, 맞죠? 그러면 중성자는 어떻게 구하지? 시발? 질량수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라며. 근데 얘가 질량수라며. 그죠? 그러면 뭐해서 중성자 수를 구하려면 질량수에서 뭐를 빼주면 되는 거야? 양성자 수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빼주면 되는 거겠지? 그죠? 그러면 중성자 수가 몇 개가 되겠니? 요거 빼기 요거 해주면 되겠지? 위에서 아래를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중성자 수가 되는 거겠지, 그치? 중성자 수 몇 개라는 얘기야? 12개라는 얘기야. 따라서 요렇게만 표현을 해줘도 이 속에 누가 살고 있을까? 몇 마리씩 살고 있을까? 라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딱 보이잖아. 아, 이 새끼 양성자 11개, 전자도 11개, 중성자는 몇 개? 12개.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최근에 배운 적이 있어. 뭐? 이온. 그래서 나트륨 1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알루미늄 3 플러스, SO4 2 마이너스, CO3 2 마이너스 이딴 거 O2 마이너스, S2 마이너스. 배웠지? 외웠지? 시험 봤지? 고생했지? 그치? 거기를 왜 그런지 오늘 내가 다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나트륨이 있었어. 나트륨이 있는데 그냥 나트륨이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라고 써놓은 나트륨이 있으면 얘는 뭔가요? 여기에 11, 23은 대부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근데 써줄게. 헷갈리지 말자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야. 얘는 요 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량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양성자는 마찬가지로 몇 개가 있을까? 얘는 11번이니까 11개야. 양성자의 숫자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전하량이 얼마란 얘기야? 플러스 1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자의 숫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10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왜? 전자는 뭐를 띠는 아이야? 마이너스를 띠는 아이고, 양성자는 뭐를 띠는 아이야? 플러스를 띠는 아이지, 그치? 그럼 이 둘을 더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전자가 10개라는 걸 요걸 보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중성자 수도 변하지 않아. 왜? 핵에 있는 건 중심에 짱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야. 됐어? 이해됐어? 쉽지? 그지? 여기까지는 되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무언가를 배웁시다. 또 무언가를 배웁시다. 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될 거야. 새로운 용어가 한 가지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자, 왜 이렇게 목이 아프냐? 자,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동위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동위원소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일단은 너희가 이해가 조금 느리더라도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써볼게요. 과학책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위원소란 뭐는 같으나 양성자의 수는 같으나 뭐의 숫자가 달라요? 중성자의 수가 달라요. 양성자의 숫자가 같고 중성자의 숫자가 다르면 당연히 뭐의 숫자가 다르게 나올까? 질량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성자 수가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 결과적으로는 질량수가 달라. 이건 또 웬 개소리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별거 아니야. 완전 쉬워. 자, 외계에서 지구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냈습니다. 지구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남자, 그리고 여자. 남자의 평균 키는 176, 여자의 평균 키는 165이며 남자의 평균 몸무게는 70, 여자의 평균 몸무게는 100이더라 라고 보고서를 갖다 제출했어. 라고 치자. 그게 뭘까? 평균이지? 그치? 평균이지? 이 지구 안에는 남자라고 해서 다 같은 남자가 아니야. 그치? 하지만 기본적으로 염색체 배열이라든가 기본적인 내용은 같잖아. 그치? 여자라고 해서 다 같은 여자가 아니지. 그치? 김태희도 있고 너도 있고. 그치? 장동건도 있고 나도 있는 거야. 그죠? 네가 더 이뻐 라고 하면 안 믿겠지. 그치? 김태희가 더 이뻐. 미안. 내가 한동안 김태희를 많이 이뻐했었죠. 나랑 결혼해달라고 김태희가 참 이렇게 애원을 했는데 미안. 어쨌든
동위원소라는 건 니들이 생각하는 수소라는 게 한 종류의 수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니들이 생각하는 헬륨이라는 새끼가 한 종류의 헬륨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수소들 중에 뭐 친 거야? 퉁 친 거야. 뭐는 같아? 양성자수는 같아. 그러니까 수소라는 남자라면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기본 염색체 배열은 같아. 그치만 내가 저 새끼랑 같으면 기분 나쁘지, 내가. 얼마나 봐도. 그치? 기본은 같으나 무게가 다르게 나오는 거야. 다른 성질이 다르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걸 동위원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 특별한 아이들만 동위원소를 갖나요? 아니야. 한두 새끼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수소에도 동위원소가 있고요. 헬륨에도 동위원소가 있고요. 기타 등등 거의 모든 아이들이 동위원소를 가져요. 안 갖는 애가 특이한 새끼야.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도 않아. 어쨌든 동위원소라는 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먼저 수소라는 아이의 동위원소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자, 수소는 크게 3종류의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수소는 크게 몇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다고요? 3종류의 동위원소가 있어요. 자, 좌측 하단이 뭐를 쓰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번호 쓰는 자리라고 그랬지, 그치? 수소는 에브리바디 몇 번? 1번입니다. 수소는 에브리바디 1번이야. 근데 1에 1짜리 수소가 있고요. 1에 2짜리 수소가 있고요. 1에 3짜리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의 동위원소가 몇 종류가 있다는 얘기야? 3종류가 있다는 얘기야. 얘를 그냥 수소라 합니다. 얘를 중수소라고 합니다. 얘는 뭐라고 할까? 쌍중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라는 얘기야. 이름 많이 중요하진 않아. 어쨌든 얘가 수소고 얘가 중수소고 얘가 삼중수소야. 그러면 뭐가 다르니?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지. 양성자의 숫자는 모두 다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 1개를 가지고 있겠지, 그치? 근데 질량수가 얘는 1이라는 얘기는 이 새끼는 중성자 수가 몇 개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야. 얘는 중성자가 몇 개 있다라는 얘기야? 1개 있다라는 얘기야. 얘는 중성자가 모두 다 몇 개 있다라는 얘기야? 2개가 있다라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질량수가 얘는 1이고 얘는 2이고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수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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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랑 중수소랑 삼중수소랑 뭐 다른가요? 아니야. 같아. 질량수. 얘는 가벼운 수소. 질량수가 1이니까. 얘는 무거운 수소. 그냥 단순히 가벼운 새끼, 무거운 새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양성자 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화학적으로 같은 원소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얘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도 똑같은 콕콕콕 먹으면 물이야. 얘를 가지고 물을 먹어? 똑같은 물이야. 얘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먹어? 똑같은 물이야. 물의 모든 성질이 동일하게 나와요. 다만 얘를 가지고 물을 만들면 물이 조금 더 가볍겠지. 얘를 가지고 물을 만들면 물이 조금 더 무거워지겠지. 그 차이만 있을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따라서 양성자 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성질은 같아요? 화학적 성질은 같다라는 얘기야. 무슨 짓을 해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화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어떻다라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야. 그치만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은 어떻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물리적인 성질은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그걸 물리적인 성질, 무게, 밀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 수소라는 아이는 그냥 우리가 있는 아이고, 얘랑 얘는 어디 있나요? 자연계에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평균 값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얘랑 얘는 항상 뭐에? 자연계에 골고루 흩어져 있어요. 너희들이 마시는 물이 있잖아, 그치? 그 물 속에는 H2O니까 수소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겠지, 그치? 그 물 속에는 99%가 그냥 수소고요. 99.9%가 그냥 수소야. 0.1%가 중수소야. 그러니까 니네는 매일 뭐도 마시고 있는 거야? 중수소도 마시고 있는 거야.
근데 삼중수소는 사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는 아니고 인위적으로 합성한 원소야.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수소하고 중수소밖에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 동위원소라는 거에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존재 비율이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지구 어디에서나 같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게 99%고 내가 이게 1%라고 그냥 쳐볼게. 그럼 우리나라에선 수소가 99%, 중수소가 1%인데 미국 갔더니 수소가 98%, 중수소가 2%. 호수 속에 들어갔더니 수소가 97%, 중수소가 3%.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지구상에 어딜 가든, 자연계에 어딜 가든, 땅속 어딜 가든 이 동위 원소들 사이의 존재 비율은 어디에서나 어떻게 나오더라 이거야? 같게 나오더라 이거야. 콜? 이해되시죠? 이 비율을 너희들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그냥 썼던 거고요. 이 존재 비율은 지구상에 어딜 가나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건 이제 하나 알아두시라는 건데,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류의 문제가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해두잖아?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본 수업 책으로 들어가게 되면 깜짝 놀랄 거야.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17번에 염소라는 아이가 있어요. 17번에 어떤 아이가 있다고요? 염소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염소라는 아이는 두 종류의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어쨌든 얘네들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니? 17번이지, 그치? 오케이? 근데 이 염소는 35짜리 염소가 있고요, 37짜리 염소가 있어요. 35짜리 염소가 있고 37짜리 염소가 있어요. 두 종류의 염소가 존재합니다. 근데 책을 봐봐. 그 프린트를 봐봐. 염소의 원자량에 얼마라고 나와 있니? 35.5쯤 되지, 그치? 평균 원자량이 35.5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35짜리면 35짜리지. 질량수가 소수점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질량수잖아. 근데 질량수가 어떻게 이렇게 소수점이 나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게 뭐라는 얘기야? 평균값이라는 얘기야. 동위 원소들 사이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낸 게 얼마란 얘기야? 35.5라는 얘기야. 평균 낸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내가 염소를 키우는데요, 염소의 종류가 딱 두 종류의 염소가 있어요. 35g짜리 염소가 있고요, 37g짜리 염소가 있어요. 근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소가 싹 세보니까 100마리예요. 이 100마리의 평균 무게를 측정했더니요, 35.5래요. 그럼 35짜리의 평균 존재 비율과 37짜리의 존재 비율은 얼마일까요? 라는 수학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을까? 있을 것 같지, 그치? 자, 다시 얘기할게. 내가 키우는 염소의 총 마리수가 몇 마리? 100마리. 근데 딱 두 종류의 염소만 있는 거야. 35g 나가는 염소랑 37g 나가는 염소가 있어요. 근데 이 새끼들의 무게의 평균값을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이거야? 35.5가 나오더라 이거야. 이거 수학에서, 초등수학에서 나올 법한 문제지, 그치? 이랬을 때 35g짜리 염소는 몇 마리 있고요, 37g짜리 염소는 몇 마리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좀 멀리 와서 쓸게. 공간이 좀 부족해서. 자, 35g짜리 염소가 A마리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37g짜리 염소는 몇 마리가 있을까? 100-A마리가 있겠지. 그치? 100-A마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 35g짜리가 A마리이고 이게 35g짜리의 총 질량이 되겠지, 그치? 이게 37g짜리 염소의 총 질량이 되겠지, 그치?
이 둘을 더해주면 내가 가진 염소의 전체 질량이지. 이걸 뭘로 나눠주면 돼? 100으로 나눠주면. 우리 셋의 평균 몸무게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내 몸무게 62kg, 얘 몸무게 85kg, 얘 몸무게 150kg 더해준 다음에 얼마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전체 염소들의 무게를 더한 다음에 마리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평균값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우와, 100으로 나눠줘야 돼. 일단은 위에다가 전체 무게를 써줘야 되겠지, 그치? 아, 35짜리가 A마리 있다 치자. 더하기 37짜리가 몇 마리 있는 거야? 100-A마리가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이거야? 35.5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A 값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게 뭐라는 얘기야? 평균 원자량이란 얘기야. 그럼 존재 비율도 구할 수 있다란 얘기, 없다란 얘기야?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가 많을까, 얘가 많을까? 얘가 많겠지, 그치? 이런 문제를 틀린다니까? 아, 나 미치겠다니까, 애들이. 염소를 알면 아는데 뭐 괜히 어설프게 다른 예시가 들어가서 가면은 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편안하게 생각해. 평균 원자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왠지 거창해 보이잖아, 그치? 이게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단순한 초등수학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평균 원자, 뭐 얘의 존재 비율이 75%다. 얘의 존재 비율이 25%다. 평균 원자량을 구하시오. 못 구해, 애들이. 근데 나한테 염소가 있어요. 35g짜리 염소가 있어요. 75마리. 75g짜리 염소가 있어요. 25마리. 평균 무게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또 구해요. 그러니까 이 동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되는 동네니까요. 여기까지 주기율표 써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주기율표 뒤쪽에다가 간단하게 필기를 하세요. 알았지? 이것도 더티하지, 목소리가. 그치? 얼굴하고 매칭이 좀 안 되죠? 얼굴은 이렇게 화려한데 목소리가 완전 개하자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면 비웃죠. 얼굴하고 딱 어울린다고 얘기해주고 싶겠지만 참아줘. 자,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까고 들어가자라는 얘기인데, 자,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보자라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주기율표가 1번부터 100 몇 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100 몇 번까지 있는데 왜 이딴 식으로 배열을 해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죠?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의 구조를 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냐면 원자라는 새끼들의 구조를 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라는 아이들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야. 이미 우리는 그것까지는 했어. 뭐까지는 했니? 원자의 구성이 원자 핵과 뭘로 되어 있다? 전자로 되어 있다. 바쁘다, 아침부터. 뭐 이렇게 전화도 해야 되고 난리도 아니고. 무음 해놔야 되겠다. 자, 원자라는 아이가 원자 핵과 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까진 배웠니?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까진 배웠지, 그치? 그죠? 자, 오늘 무슨 규칙? 옥텟 규칙이라는 거를 배우면서 이 전자 주기율표, 원자의 주기율표가 왜 그딴 식으로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까볼 거야. 오케이? 자, 일단은 원자라는 새끼의 중심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핵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원자 중심에 핵이라는 아이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그죠? 이 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 꼬라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태양계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냥 하나의 궤도 안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궤도를 여러 개의 궤도를 갖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자,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를 갖추고 돌고 있다는 얘기야? 궤도를 갖추어서 뭐하고 있다? 돌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야. 핵 주변에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궤도를 만들고 돌고 있습니다. 자, 쌤, 원하나는 아트야. 나중부터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원하나는 정말 잘 그려요. 뭐 원 잘 그리면 변 머시기라고 하죠, 그치? 뒤에가 태로 끝나고요. 어쨌든 이 핵이 중심에 자리 잡혀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핵 속엔 누가 들어있니? 양성자와 그 다음에 누가 들어있어요? 중성자가 들어있고, 이 주변에 누가 돌고 있는 거야?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20번이야 라고 친다면 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있는 거야? 20개가 들어있는 거겠지, 그치? 그럼 전자도 몇 개가 있다라는 얘기야? 20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그 20개의 전자가 여기에서 지 마음대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의 규칙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 규칙을 갖다가 무슨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텟, 옥토푸스. 누구니? 옥토푸스가 잉글리시로. 다리가 몇 개? 8개야. 옥텟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얼마를 의미하는 거야? 8을 의미하는 거야. 악토버가 얼마니? 8월을? 아니지, 10월이죠. 그치? 악토버가 10월이야. 그 다음에 노벰버는 11월, 디셈버는 12월이지. 그게 원래는 옥타, 노나, 데카가 8, 9, 10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근데 왜 악토버가 8월이 아니라 10월로 넘어갔을까? 라는 건데, 그냥 이것도 설이야. 줄리어스 시저, 개새끼 있죠, 그치? 나쁜 새끼. 황제. 그 새끼가 줄라이를 집어넣었고요.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있죠, 그치? 그 새끼가 어거스트를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줄라이하고 어거스트가 중간에 추가가 되면서 원래 8월이었던 악토버가 몇 월로 밀려난 거야? 10월로 밀려난 거고, 원래 어원대로 따지면 옥타라는 숫자가 8이고요. 그 다음에 노나라는, 노벰버의 노나라는 숫자가 얼마야? 9. 10월에 디셈버의 데카라는 숫자가 얼마를 의미하는 거야? 10을 의미하는 게 원래 어원이야. 오케이? 그러면 옥텟이라는 거는 얼마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8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그치? 이 옥텟 규칙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전자 규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8전자 규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자들이 몇 개까지 들어간다? 8개까지 들어간다. 그걸 좋아한다 라는 규칙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껍데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껍데기는 좀 좁아. 좀 좁아. 그래서 8개가 못 들어가고요. 미처 못 들어가고 몇 개까지 들어가냐면 2개까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껍데기부터는 몇 개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야? 8개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288.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첫 번째 껍데기에는 그럼 몇 개 이상 못 들어가는 거야? 2개 이상 못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 껍데기는 전자가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8개. 세 번째 껍데기도 전자가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8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원래는 18개인데요. 그거 나중에 얘기를 할게.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규칙, 어디서부터 채워나간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채워나간다. 자,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간다? 288까지밖에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어디부터 채워나간다? 안에서부터 채워나간다. 이 두 가지 규칙에 맞춰서 주기율표에 있는 새끼들의 전자 배치를 한번 때려보자라는 얘기야. 오케이? 먼저 수소부터 볼까? 수소 몇 번이니? 1번. 양성자 몇 개? 하나. 전자도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 하나. 이게 누가 되는 거야? 수소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수소 말고 밑에 있는 새끼 리튬을 볼게요. 몇 번이니 리튬이? 3번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3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면 3개의 전자를 채우려면 첫 번째 껍데기에 몇 개?
2개를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껍데기에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1개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이게 누가 되는 거야? 리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트륨 가볼게요. 나트륨 몇 번? 11번이야. 오케이? 나트륨 몇 번? 11번. 그럼 몇 개의 전자를 채워주면 되겠니? 11개의 전자를 채워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1개 만들어보자.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채우고요. 두 번째 껍데기에 8개 채우고요. 세 번째 껍데기에 몇 개? 1개 들어가겠지? 이게 누구야?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오케이? 그러면 마그네슘은 어떻게 될까? 12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껍데기 2개, 두 번째 껍데기 8개, 세 번째 껍데기 2개, 요 새끼가 누가 되는 거야? 마그네슘 되는 거야. 오케이? 산소는 몇 번인지 한번 봐봐. 8번입니다. 산소가 몇 번? 8번이야, 8번. 그러면 전자 몇 개를 채우면 되겠니? 8개를 채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껍데기 2개, 두 번째 껍데기 6개. 요게 누가 되는 거야? 산소가 되는 거야. 플로린 9번이야. 플로린이 몇 번이라고요? 9번. 그러면 2개, 7개. 요게 누구 되는 거야? 플로린이 되는 거겠지. 됐어? 그 다음에 붕소는 몇 번이니? 5번. 그럼 붕소 채워볼까? 2개, 3개. 얘가 누구야? 붕소. 2번 누구야? 헬륨. 헬륨. 요게 헬륨이야. 네온은 10번이야. 그러면 2개, 8개. 요게 누가 되겠니? 네온이 되겠지. 그죠? 다음에 아르곤은 18번이야. 그러면 2개, 8개, 8개. 요 새끼가 아르곤이 됩니다. 눈치 빠르면 벌써 눈치챘어. 뭐야? 맨 왼쪽 줄에 있는 새끼들. 누구 있어요? 수리나, 까, 루비, 세. 이게 맨 왼쪽 줄에 있는 애들이지, 그치? 보니까 얼마로 끝나? 1로 끝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애들 그냥 2족이라고 써있는 애들 보면 얼마로 끝나요? 2로 끝나요. 산소가 위로 올려봐요. 몇 족이라고 써있니? 산소 위에 16족이라고 써있지, 그치? 얼마로 끝납니까? 끝에 6으로 끝나요. 플로린이 17족이라고 써있어요. 얼마로 끝나요? 7로 끝나요. 붕소가 13족이라고 써있어요. 얼마로 끝나요? 3으로 끝나요. 아, 여기를 다시 와보자. 세로 섹타. 주소를 잡는 거야. 오케이? 세로줄. 요걸 갖다가 1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갖다가 2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는 3에서부터 12까지 나와 있는데 나는 거긴 생략할 거야. 거긴 생략하고 바로 여기가 몇 족으로 들어가는 거야? 13족. 그 다음에 얘가 몇 족이 되는 거니? 14, 15, 그 다음에 16, 17, 18족 같은 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세로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줄을 맨 위에 있는 얘를 갖다가 1주기, 두 번째 줄은 2주기, 세 번째 줄은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이런 식으로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3주기 1족이 누구니? 라고 했을 때 3주기의 1족이면 나트륨이요 라고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2주기 17족이 누구니? 플로린이라고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3주기 2족이 마그네슘이라고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정도까지는 외워줘야 된다는 얘기야. 처음엔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니들 구구단도 처음에는 2, 4 하면은 8 바로 안 나왔었지? 2, 1, 2, 2, 4, 2, 3, 6, 2, 4, 8 이렇게 나왔었잖아. 이제 그것도 하다 보면 이것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너무 처음부터 급하게 그렇게 내가 안 시킬 거고 일단은 순서대로 외우는 거에 중점을 두도록 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몇 쪽이 몇 쪽이 누구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새끼요 라고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왜? 이게 갖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첫 번째, 뭐가 갖는 의미? 족이 갖는 의미부터 보자. 족이 갖는 의미는 아까 얘기했었지? 수소, 마지막 껍데기에 몇 개 전자가 있어요? 1개.
얘도 마지막 껍데기 전자 몇 개? 한 개. 마지막 껍데기 전자 한 개, 마지막 껍데기 전자 한 개, 마지막 껍데기 전자 한 개, 마지막 껍데기 전자 한 개. 아,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숫자가 뭐다? 족이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족이 의미하는 건 최외각 전자수, 최외각의 전자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원자가 전자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원자의 가에 있는 전자수. 가장 마지막 껍데기. 그러면 얘는 1족이니까 마지막 껍데기 전자 1개, 얘는 2족이니까 마지막 껍데기 전자 몇 개? 2개. 얘는 13족이니까 마지막 껍데기 전자가 13개가 아니라 10 빼고 3개. 얘는 마지막 껍데기 전자 안 그려봐도 비디오지. 몇 개 나올까? 4개. 얘는 5개, 6개, 7개, 8개 되는 새끼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 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뭐라고요? 족입니다. 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는 눈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 뭘 것 같아, 주기가? 이미 저기 그림에 다 있는데. 껍질수입니다. 껍질수. 아, 수소하고 헬륨까지 몇 번이니? 2번이지, 그치? 그럼 몇 번째 껍데기에서 쇼부 쳐져요? 첫 번째 껍데기에서 끝나는 애들이지, 그치? 첫 번째 껍데기 전자 몇 개? 2개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몇 번까지야? 10번까지지, 그치? 그럼 첫 번째 껍데기 전자 2개, 두 번째 껍데기 전자 몇 개? 8개니까 10번까지 두 번째 껍데기에서 쇼부 쳐지겠지, 그치? 이건 세 번째 껍데기, 이건 네 번째 껍데기, 이건 다섯 번째 껍데기까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요, 뭐 알루미늄을 한번 그리라고 얘기를 했다면 3주기 13족이네요. 아, 그럼 일단 껍질은 3개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껍데기 전자 3개 있겠네요. 한 방에 전자 배치가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주기율표가 정확히 외워져 있으면 뭐가 바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 새끼들의 전자 배치가 어떤 꼬라지로 되어 있는지가 그냥 한눈에, 한 방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주기율표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 큰 이유가 이거야. 뭐냐면 여기를 보자. 옥텟 규칙이라는 게 단순히 맥시멈 전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선풍기가 있잖아. 날개가 하나 부러졌다 쳐보자. 돌아갈 때 안정적으로 돌아가니? 덜덜거리면서 돌아가니? 덜덜거리면서 돌아가지, 그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돌 수 있다는 얘기야? 2개. 두 번째 껍데기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8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껍데기도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8개가 있어야 이게 안정적으로 포지션을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마지막 껍데기가 2888 요걸로 끝나는 새끼들은 어디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이야. 헬륨 마지막 껍데기 2로 끝났지, 그치? 네온 마지막 껍데기 얼마로 끝나니? 8로 끝났지, 그치? 아르곤 마지막 껍데기 얼마로 끝나니? 8로 끝났지, 그치? 그러면 아, 요게 만족할 때 뭐하다라는 얘기야? 안정하다라는 얘기인데 이 안정한 상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헬륨, 네온, 아르곤을 비롯한 몇 쪽 새끼? 18쪽 새끼들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18족 같은 아이들을 갖다가 18족 같은 아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너무 많지, 그치? 그냥 이해해. 어쩔 수 없어. 10년에 걸쳐서 굳어진 거야. 응?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욕을 하진 않아. 이 18족 아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누구랑 논다라는 얘기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랑 놀지 않는 기체. 그냥 내 표현대로 따지면 무슨 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따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18족이잖아. 왕따족이야, 왕따족. 왕따족. 누구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혼자 살아요.
얘네들은 H2O 혹은 NH3 이런 것처럼 누구하고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로로만 살아가는 거야. 헬륨이 누구랑 결합하지 않아. 네온도 누구랑 결합하지 않아. 그냥 혼자 사는 아이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혼자, 원자 혼자 그냥 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아이들을 18쪽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이 18쪽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나머지 새끼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안정한 새끼가 아무도 없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안정한 상태란 얘기야? 불안정한 상태란 얘기야? 불안정한 상태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뭐해지길 원하겠니? 안정해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뭐해지려는 경향을 띈다? 안정해지려는 경향을 띈다. 근데 안정을 해지고 싶은데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나머지 새끼들은 뭐를 한다? 결합이라는 걸 한다.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를 한다라는 거야?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화학결합이라는 걸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배위결합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딸도 있어요. 뭐 20대 초반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진 않아. 결혼도 하고 딸도 있어요. 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야? 나 혼자 살면 외롭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혼을 한 거고, 결혼해서 둘이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네? 딸내미를 낳았죠. 딸내미가 요즘 물고 불고 요즘 짜증이 살짝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렇지? 얼마나 좋아. 안정해진다라는 얘기야. 결합. 혼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협공을 한다라는 얘기야. 서로 도와준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결합의 종류가 바뀝니다. 오케이.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결합에는 내가 뭐뭐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이온결합, 그 다음에 무슨 결합? 공유결합, 배위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 이런 결합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결합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 그냥 한번 훅 짚고 넘어가면 나중에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합을 한 번만 훅 훑고 넘어가겠어. 오케이. 그 첫 번째 선두에 누가 있냐면 이온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중딩 때 배운 사건이야. 공유결합도 배운 사건이지? 그지? 배위결합은 안 배운 사건일 거고요. 금속결합까지 배운 사건일 거야. 그쵸? 그때 대략 요 내용을 배운 적이 있니 없니? 옥텟 규칙까지 다 배웠지? 주기율표까지 다 배웠지, 그치? 별거 아니잖아, 그치? 쉬운 거야. 근데 중딩 때는 그 큰 한 단원을 그냥 대충 한 몇 분 만에 이제 끝내버리겠다라는 것 뿐이고. 자, 어쨌든 이온결합 들어갑시다. 이온결합은 뭐 별거 아니고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나트륨이라는 새끼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나트륨이라는 아이는 원래는 몇 번입니까? 11번이란 얘기니까 양성자가 몇 개 있다란 얘기야? 11개가 있다란 얘기야. 그럼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전자도 몇 개가 있다란 얘기니? 11개가 있다란 얘기지. 원래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중성인 상태가 되는 거지. 그치? 중성이야. 근데 안정하니 불안정하니? 불안정하지. 왜?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 몇 개가 있어야? 한 개가 있지, 그치? 그래서 불안정하다고.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가 8개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저 새끼만 없으면 난 안정해질 수 있는데, 저 새끼만 없으면 난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물질은 사라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뭐 하는 새끼가 있어야, 받아갈 새끼가 있어야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이 나트륨이, 중성상대의 나트륨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안정해지기 위한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이 마지막 껍데기에 하나의 전자가 있는데 여기다 몇 개를 더 채워 넣어주면 돼? 7개를 어디서 구걸해서 가져오면 되겠지. 그럼 8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7개를 얻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야, 너 재수 없으니까 나갈래? 내쫓는 방법이 있어. 어느 게 더 편할 것 같니? 7개 데려올래? 하나 버릴래? 하나를 버리는 게 더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전자 하나를 과감히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는 버릴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트륨의 양성자 숫자는 죽어도 안 바뀌어. 근데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버렸지? 그럼 11개의 전자가 있었는데 전자가 몇 개가 남았을까? 10개의 전자가 남았겠지, 그치? 맞니? 전자가 몇 개가 남았을 거야? 10개가 남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는 전기적으로 더 이상 중성이니 중성이 아니니? 더 이상 중성이 아니지, 그치? 얘는 전기적으로 얼마를 띠고 있는 거야?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위에다가 뭐를 써주는 거야? 이렇게 이온 표시를 해주는 거지, 그치? 근데 방금 전에 버린 전자가 사라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옆에다가 살짝 전자를 내려놓읍시다. 전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로. 오케이? 그러면 이걸 정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중성사태에 나트륨이 있었는데요.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버렸으니까 1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 하나를 살짝 내려놓은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번에 누구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염소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건 염소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염소는 몇 번일까? 염소는 몇 번일까? 11이야? 17이야? 17번. 자, 염소는 17번입니다. 그러면 몇 쪽에 있는 새끼니? 17쪽에 있는 새끼야. 보이지? 자, 얘가 17쪽이라는 얘기야. 마지막 껍데기 전자가 몇 개라는 얘기야? 7개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를 얻어오는 게 편한 새끼일까? 7개를 버리는 게 편한 새끼일까? 하나를 얻어오는 게 더 편한 새끼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원래 양성자가 17개요. 전자도 몇 개요? 17개가 있는 새끼인데 마지막 껍데기 전자가 7개밖에 없으니까 전자 하나를 가져오는 거야. 근데 어떤 전자를 가져오는 거야? 이런 새끼가 버린 전자를 주워오는 거야. 좋다고. 주워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성입니까? 지금 현재 중성이잖아, 그치? 중성 상태의 염소 원자가 뭐를 먹어요? 전자를 먹었더니 어떻게 되겠니? 염소가 양성자의 숫자는 변하지 않는데 전자가 몇 개로 되니? 18개로 되지, 그치?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얘를 좀 정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 중성 상태의 염소가 있었는데요. 전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자가 하나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뭐를 띠게 됐어요? 마이너스를 띠게 됐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근데 왜 결합이야? 전자를 그냥 얘가 갖고 제가 받은 건데? 라는 건데 이런 거야. 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알았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도 이해해요, 네 마음을. 자, 나도 중성이고 얘도 중성이야. 나도 중성이고 얘도 중성이야. 나는 중성 나트륨이고 너는 중성 염소야. 그럼 우리 둘 사이에 서로 사랑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이러고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전자 하나를 버리면 안정해지는 상황이야. 그리고 너는 전자 하나를 받으면 뭐해지는 상황이야? 안정해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얘한테 전자 하나를 줍니다. 이렇게 전자 하나를 줘요. 내가 쟤한테 전자 하나를 주는 순간 나는 전자 하나를 잃으면서 뭐가 됐어요? 플러스가 됐지, 그치? 남자가 된 거야. 드디어. 너는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 하나를 받는 순간 뭐가 된 거야?
여자가 된 거지. 그치? 근데 방금 전까지는 둘 다 중성이었으니까 서로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됐으니까 어때? 막 설레이지. 막 설레이지, 그치? 막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막 그러지, 그치? 손잡고 싶고 막 그러지. 그지? 그래서 같이 붙어서 살게 된다는 얘기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무슨 인력이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전자를 잃은 새끼는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얻은 새끼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고 그 후에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이끌려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얘기야. 너는 기분 나쁘겠지만,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해하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어쨌든 이러한 결합을 갖다가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온결합의 등장에 있어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나오죠. 무슨 이온이라는 게 나오니? 양이온이라는 새끼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음이온이라는 새끼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어떠한 원자라는 아이가 있어. 원소가 있어 라고 하자. 어떤 원소가 있어. 이 새끼가 뭐로 될 수도 있습니까? 양이온이 될 수도 있지, 그치? 이 새끼가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음이온이 될 수도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뭐가 되는 수도 있습니까? 양이온으로 되는 수도 있고 이 아이가 뭐가 되는 수도 있습니까? 음이온으로 되는 수도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자를 어떻게 해야 양이온이 될까? 얻어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되지. 전자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버리면 얘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리고요, 얘가 전자를 뭐 하면 얻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음이온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자를 뭐 하면 얻으면 음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이 되는데 이 결과 양이온은 누가 더 많아요? 양성자 수가 많아요? 아니면 전자 수가 더 많아요?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더 많은 게 양이온인 거야. 그죠? 그리고요, 음이온은 양성자가 더 많아요? 전자가 더 많아요? 전자가 더 많은 게 음이온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무슨 인력? 정전기적 인력으로 얘네 둘이 결합을 한다. 이러한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자? 이온 결합이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쉽다. 봐라. 여기 와볼게요. 얘네들은 마지막 껍데기 몇 개 있는 아이들이니? 하나 있는 아이들이지. 그럼 몇 개 버리면 해피? 하나 버리면 해피. 그럼 모두 다 원 플러스 되는 아이들이야. 이해되죠? 그럼 얘네들은 배, 막, 가. 얘네들은 마지막 껍데기 전자 몇 개 있는 새끼들일까? 2개 있는 새끼지, 그치? 그럼 몇 개 버리면 땡큐? 2개 버려주면 땡큐. 그래서 칼슘은 몇 플러스 이온이라고 배웠어요? 2풀. 마그네슘은 몇 풀이라고 배웠어요? 2풀이라고 배웠지, 그치? 알루미늄은 13족이지, 그치? 마지막 껍데기 전자 몇 개? 3개. 3개 버려야 땡큐. 몇 플러스? 3 플러스 이온이 되는 새끼죠. 4 플러스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산소 몇 마이너스라고 배웠니? 2 마이너스. 황도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왜? 16쪽이니까 6개 있거든. 2개 얻어야 되는 거야. 2개를 얻었으니까 1 마이너스가 아니라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되는 새끼들 16쪽인 거야. 그리고 풀 먹는 염소가 부러워요. 얘네들은 몇 개를 얻으면 되는 아이들? 17쪽이니까 7개 이미 있지, 그치? 하나만 데려오면 땡큐. 따라서 전자를 하나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가 되는 새끼들이 이 17쪽 새끼들이다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지. 됐어? 이거 중학교 때 다 했던 건데 오늘 그냥 통틀어서 복습 차원에서 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고등화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가장 필요한 거거든, 사실은. 뭐 다 알고 있는 거라면 미안한데 또 하니까 짐이 없지, 그치? 뭐 다 알고 있는 거라면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한번 접근을 해야지, 그지? 자, 그래서 하던 김에 맞아 가자. 하던 김에 맞아 가자. 근데 이 이온결합이라는 걸 할 때 주고받는 개수가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겠지.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나트륨 1 플러스 이온되는 아이랑 Cl 마이너스랑 결합을 할 때는 얘가 하나 있고 얘가 하나 얻으니까 그냥 뭐가 되면 되니? NaCl이 되면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Mg2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되는 애랑 그 다음에 Cl1 마이너스 되는 애랑 결합을 한다라고 쳐봐. 그럼 얘는 두 개를 잃었지. 얘는 몇 개를 얻어요? 하나밖에 안 가져가지. 아, 재수없어. 난 두 개 버렸는데 얘가 하나밖에 안 가져가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너 하나 더 와. Cl2 마이너스 하면 안 된다니까. 얘는 하나밖에 못 받아, 한 마리당. 그러니까 마그네슘 하나에 염소 몇 마리 붙어야 되는 거야? 2마리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MgCl2라는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건 어차피 뒤쪽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복잡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어차피 뒤에 또 나오거든요. 결합이 다시 한번 중딩 수준이 아니라 고비리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내가 중딩 수준까지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온결합이란 뭐 대략 이 정도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무슨 결합? 공유결합하고 무슨 결합? 금속결합 정도까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수업 끝낼게요. 응? 그리고 나서 수업 끝낼게. 기쁘지? 책은 펴본 적도 없는데, 그지? 수업이 끝나지, 그치? 근데 니네가 오늘 배운 게 없니? 그렇지는 않잖아, 그지? 되게 중요한 거야, 오늘 배운 거. 매우 중요한 거야. 자, 이제 무슨 결합? 공유결합 들어갈 건데, 혹시 루이스 점전자식이라고 기억이 나니? 기억 안 나지?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할게. 자, 직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물이라는 애가 있다고 쳐봅시다. 물이라는 애가 있다 쳐봅시다. 이건 나중에 다시 배울 거야. 자, 산소하고 수소가 지금 협공을 해서 안정해지고 싶은 상황인 거야. 그러면 산소라는 아이는 몇 쪽입니까? 16쪽이지, 그치? 그러면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가 몇 개 있다란 얘기야? 6개가 있다란 얘기지, 그치? 산소는 마지막 껍데기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야? 6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점으로만 찍을게, 마지막 껍데기 것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게 산소야. 한 면당 2개씩 찍은 겁니다. 한 면당 2개씩. 그러면 8개가 되기 위해선 여기도 2개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2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지금은 8개가 안 되니까 산소가 외롭니 안 외롭니? 외롭지, 그치? 그래서 엉엉엉엉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소가 갔어요. 왜 그래? 나 8개가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수소가 잠깐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전자가 하나가 있거든. 수소는 몇 번이야? 1번이죠. 그러니까 전자 몇 개 있는 새끼야? 1개 있는 새끼지, 그치? 그 결과 산소는 몇 개의 전자를 갖게 되었다? 8개의 전자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수소는 전자가 몇 개가 됐니? 2개가 됐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껍데기는 몇 개만 있어도 되는 섹타야? 2개만 있어도 되는 섹타지, 그치? 그러니까 수소는 2개만 있어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누구도 좋고 누구도 좋아? 수소도 좋고 누구도 좋은 거야? 산소도 좋은 거지. 라는 얘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CF4라는 애가 있다라고 쳐볼게. CF4라는 애가 있다고 쳐볼게. 얘는 누구야? 탄소. 얘는 누구야? 플로어린이지, 그치? 탄소 하나에 플로어린 몇 마리 붙은 거니? 4마리 붙은 거지, 그치? 얘네들도 안정해지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짓을 합니다. 먼저 탄소를 먼저 잡아둘게요. 탄소가 몇 쪽에 있는 아이니? 14쪽에 있는 아이죠. 탄소 어디 있어요? 14쪽이야. 여기 14쪽.
그지? 그러면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가 몇 개가 되면 되는 거야? 4개가 되면 되는 거지, 그치? 모서리당 전자를 몇 개씩 찍어주라고 그랬어?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는 몇 개가 더 있어야 좋을까? 4개가 더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얘 슬퍼? 기뻐? 슬프지, 그치? 그래서 누가 짜잔! 플루오린이 짜잔! 나타나서 우리 같이 살자. 전자를 공유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루오린은 전자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니? 17쪽이니까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야?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지, 그치? 와서 플루오린이 자, 내 전자를 같이 쓰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플루오린이 한 마리 더 와요. 플루오린이 여기 또 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플루오린이 또 옵니다. 여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플루오린이 또 옵니다. 하나 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CF4. 탄소 하나에 플루오린 4마리가 달라붙어서 탄소도 몇 개가 돼버렸니? 8개가 됐지. 플루오린도 각각 따지면 몇 개씩이 돼버린 거야? 8개가 된 거지, 그치? 전자를 뭐 한다라는 얘기야? 공유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결합이 형성되는 거고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요거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얘기할 거야. 지금 보면 이런 거 맨날 그림 그리고 있어야 되나 힘든가?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쉬워. 나중에 다 요령이 있어요. 이걸 만드는 요령이. 그거 다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결합을 갖다가 대략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금속 결합은 뺄게요. 아예. 나중에 그냥 그거 단어 나왔을 때 아예 들어가도록 하자.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는 주기율표라는 게 저렇게 생겨먹은 원인과 원자들의 무슨 배치를 알자? 전자 배치를 알자. 그 다음에 결합의 당위성을 알자라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야. 결국에 너희들이 나하고 3개월을 배우면서 이 안에 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진도를 나가게 될 거니까 지금 한 내용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해요. 그래, 다음 주에 테스트를 보는데 주관식 테스트를 보지 않을 예정이고요. 객관식 테스트를 보지 않을 예정이고요. 무슨 테스트를 보겠어요? 주관식 테스트를 볼 건데 그 첫 번째 뭐가 들어갈까요? 요게 들어갈 겁니다.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뿐만 아니라 세슘하고 아이오딘까지 이렇게 딱 칸 맞춰서 쓰는 거. 오케이? 첫 번째 테스트고요. 두 번째, 아까 전에 내가 필기하라고 했던 거지, 그치? 원자의 구성. 뭐 원자 핵과 전자로 돼 있고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돼 있다. 그치? 원자 번호는 뭐다? 양성자 수다. 질량수는 뭐다 하기 뭐다?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자. 동위원수의 정의는 뭐다? 양성자 수는 같으나 뭐가 다르다? 중성자 수가 다르다. 그래서 질량수가 다르다. 배웠지, 그치? 이걸 주관식으로 볼 겁니다. 가로 채우기가 될 수도 있고 서술형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내 마음이야. 백지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건 화학이라는 과목에 있어서 오늘 배운 내용은 구구단 같은 거야. 구구단을 모르면 수학을 나갈 수가 없지, 그치? 마찬가지야.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을 모르면 화학을 나가면서 끝까지 헤매게 될 거야.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한 번은 외우고 넘어가자라는 얘기야. 알았죠? 잊어먹으면 잊어먹을 때마다 내가 갈궈줄 테니까 잊어먹을 때마다 내가 계속 갈궈줄 테니까 일단 다음 주 한 번은 일단 외우고 넘어가자라는 얘기니까요. 오케이? 다음 주까지 꼭 외워오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보아요. 알았지? 수업을 하면서 많이 웃고 사람이 별로 없지만 즐거워할수록 수업은 즐거워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조금 유치하고 웃기지도 않은 거 가지고 혼자 막 웃기려고